자,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OLED 특허 침해로 거의 뭐 2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 판결이 지금 나왔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둘러싼 이 특허 소송에서 손해배상 명령을 지금 받은 것인데요. 삼성전자 뭐 특허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OLED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일단 이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은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에도 이제 OLED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를 니네가 침해했다라고 이제 미국 텍사스 동부 지법에다가 이제 소송을 지겠는데 이제 그저께 현지 시간으로 이제 그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실제로 특허 침해한 게 맞다라고 이제 판결이 내렸고 그러면서 이제 특허 그 소송액을 1억 9,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700억 정도 큰 돈을 이렇게 물어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우리로 치면 3심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거기서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건 1심에서 또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2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1심에서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각도로 조사를 한 다음에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2심에서 뒤집는 경우는 좀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소송 자체는 삼성전자가 한 2,700억 정도 물어내야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와 2,700억 원이면 사실 뭐 거액입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어떤 기술에 이 해당 특허가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일까요? 예. 그 올레드를 갖다가 이제 그 삼성전자가 이 해당 특허를 갖고 올레드의 어떤 수명을 늘리거나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또 그 전력 사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를 갖다가 충전하는데 요즘은 배터리를 갖다가 뭐 교체할 수 없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터리 오래 써야 되는데 해당 특허를 쓰면 이제 올레드의 수명도 늘리고 전력 사용도 줄이는 아주 일석양조의 이제 그 중요한 어떤 특허이기 때문에 사실은 핵심 특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격가지 특허라고 볼 수 없고 삼성전자의 고객들에게는 이 기술로 말미암아서 갤럭시의 품질을 올릴 수 있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갖다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특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 OLED가 뭐 저희가 뭐 사용을 하는 그런 스마트폰에 많이 뭐 갤럭시 휴대폰의 품질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할 때 근거로 제시하는 그런 기술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판결이 나왔네요. 자, 당시 뭐 지난번에도 특허 소송에서 패소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했었죠. 예. 그렇죠. 귀책 사유라고 봤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통상적으로 연구원들이 어떤 이제 흐름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냐면 이렇게 보고를 하죠. 이 분야가 중요하니까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위에서 그럼 허락을 해주면은 해당 연구원이 제시한 것을 갖다 검토하면서 그럼 이 R&D를 하기 위해서 몇 명을 추가로 붙여야 될지 그러면 이 추가로 붙인 연구원들은 다른 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소요 시간 그 맨먼스라고 하죠. 맨먼스를 계산해 본 다음에 회사에서 필요한 시간이 얼마다라는 걸 계산하는데 이거 이전에 더 먼저 전제되는 이제 업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 업무를 통해서 개발된 성과가 만약에 다른 회사의 특허에 걸리지 않는지 만약에 특허 사전 조사를 했는데 특허 사전 조사를 했더니 너무 중요한 기술이긴 한데 기껏 개발을 해봐야 다른 회사의 특허랑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개발하지 않습니다.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이거는 뭐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일수록 기껏 기술을 개발했더니 다른 회사가 특허를 갖다가 침해 소송 걸면은 망신도 당하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이제 픽티바 디스플레이 그 OLED 특허를 갖다가 핵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당연히 내부적으로 이 해당 기술을 갖다가 다른 데서 특허를 갖고 있는지 조사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했다는 것은 이 아까 말씀드린 가장 기초적인 과정을 등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도 지난번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결국 특허 패소했다는 것이 언론으로 알려지면 삼성전자 수뇌부에서도 아니 어떻게 일을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이제 다각도 조사하려고 아마 좀 심각하게 들어가면 감사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연구원들의 어떤 특허를 좀 장려를 하나 보네요. 예, 연구원 특허를 장려를 하는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연구원들에게 뭐 6개월에 한 건, 뭐 1년에 몇 건을 갖다가 특허 출원을 하도록 합니다. 하는데 그 특허 출원하면 연구원들 입장에서도 고가에도 이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허 출원 한 건당 뭐 예전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한 건당 50만 원씩도 받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들 입장에 기분이 나죠. 근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뭔가 구색 맞추기, 형식 맞추기에 하다 보니까 제 어떤 이제 그 친구들이나 후배들하고도 이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아니 그걸 해야 되긴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별도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자가 워낙 또 업무 강도도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특허를 위해서 또 다른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형식적으로 특허 출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계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특허는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특허의 어떤
질은 떨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면 연구원들이 어떤 의식고치가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면 실제로 중요한 특허를 출원했어요. 특허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해당 특허를 말미암아서 삼성전자의 어떤 기술력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매출이 증대됐다. 그러면 매출이 증대된 것에 예를 들면 뭐 5%나 10%를 나눠준다. 이러면 연구원들이 더 눈에 불을 켜고 특허를 찾고 특허 출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구색 맞추기용으로 어쨌건 이제 서류상으로 특허는 필요하지만은 원천 기술에 해당한 중요한 특허 출원을 위해서 에너지와 시간 쏟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특허 출원으로 성공했을 매출을 연구원들에게 나눠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급되는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약하면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 뭐 적극적으로 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꼭 이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번 판결 뭐 글로벌 기술 간의 이 특허 분쟁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건데 앞으로 그럼 뭐 AI 시대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란 게 또 요거 관련해서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 AI 시대에도 사실은 뭐 아시면도 계시겠지만은 무수히 많은 연구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나 이제 그 메타 같은 경우는 그런 AI 관련된 중요한 어떤 업무를 가진 분들을 갖다가 채용을 하는데 그분들 산내에서 뭐라 부르면 엔지니어로 안 부르고 사이언티스트라 부릅니다. 네. 근데 그 정도로 사실 다른 각도에서 이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 특허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이 아까 말씀드린 특허를 출원하고 매출 올렸을 때 수익을 갖다가 해당 구성원들에게 공유하는 문화를 갖다가 확산시키지 않으면 이 AI 시대의 삼성전자가 더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